이렇게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리네요. 일단은 제가 마이 스토리를 발표하게 됐는데, 제 마이 스토리를 들려드리자면은, 저는 원래 저기 있는 김정환 스폰서님과 고등학교 동문이었고 좀 많이 친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자주 바빠서 못 만나다가 정한 스폰서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사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무슨 이런 나이에 사업이냐, 뭐 옷을 팔자는 건지 뭐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장난을 치는 건지, 그래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찾아와서 저한테 자기가 조금 배워온 보상 플랜을 풀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용인 홈미팅에 같이 가보자. 그래서 한번 제가 용인 홈미팅에 와봤습니다. 근데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딱 듣자마자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유산화의 영양제가 제가 운동선수여서 이걸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사업이다 했는데, 저는 다단계라는 게 저는 되게 안 좋게만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다단계는 안 좋은 거다라는 그냥 그런 인식이 너무 머리에 박혀 있어서 인터넷에도 많이 쳐보고, 쳐봐도 나오는 건 없었지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인터넷에서 쳐보고 이걸 해도 되나 혼자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영양제 먹으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영양제 처음 먹었을 때 저는 처음에 화이버지라는 제품을 먹었을 때 너무 효과를 크게 봐가지고 와,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설명을 듣고 매주 홈미팅 참석하면서 이렇게 유산화 사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일단 이 젊은 20살에 뭘 해도 일단은 실패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마인드라서,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어차피 20살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저보다 나이도 있으신 분들도 많이 뵈고, 저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 그다음에 어른분들을 많이 뵈니까, 여기는 사업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배우고 경험도 하고 정말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일단 20대에 제가 하고 싶은 해외여행이나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제가 또 부모님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부모님이랑도 많이 여행을 다니고 싶고, 네, 30대 때도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차도 사고 다른 못 해본 일들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제가 아직 운동선수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고, 이 유산화가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의 수단이 됐으면 정말 좋겠고, 정말 같이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주변에서 다단계 한다고 말하면은 야, 그거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 그 낮은 확률이다. 그 정도 확률이 돼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저는 그 어떤 사업을 해도 이 정도의 돈을 벌려면은 그게 더 복권 당첨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의 금액의 돈을 벌려면은. 그럼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다음에 성장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차라리 그 복권 당첨 확률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유산화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마이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나 이 친구 너무 좋아. 나 이 친구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제가 20대 때 뭘 했나, 20살 때 나는 뭘 했었나 하는 깊은 반성과 함께 나이는 허투루 먹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이는 허투루 먹는 게 아니라 민기 리더님이 갑자기 내 나이 밝힐 뻔했네. 깜짝 놀랐네. 제 나이쯤 되면 정말 멋있는 삶, 본인에게 뿌듯한 삶을 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어제 우리 제부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꼰대와 이 요즘 젊은 친구 사이에 있는 저희와 같은 세대를 보고 낀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빵 터졌어요. 낀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꼰대는 아닌데 낀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낀대에 점점 가까워지시고 계신 한 분이 계세요. 본인이십니다.
젊긴 한데 이 친구들 20대와 나이에 가운데 있는 나이인 거죠. 나이가 들통났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같이 체육하시던 리더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선배의 길을 걷고 계시고 거기에서 보면 그 선배의 길 중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꿈꾸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의 그 꿈이 현실과 어떤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 그 꿈을 살고 계시는 리더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현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8살 낀데 정재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저희 제어의 마이 스토리를 좀 말씀을 된다요? 마이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안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김산 스폰서님, 저로 말하면 이제 김산 회원님께서 이제 부탁을 하시고 저한테 좀 제안을 해주셔서 좀 글을 써주셨어요. 제가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글을 좀 장문의 글을 써주셔서 저의 스토리를 좀 대신 써주셨는데 그걸 좀 밑받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살, 아니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지금 제 나이 또래보다 제 또래에 비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지금 자꾸 열심히를 말하는 이유가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산 이유가 내 나이 또래보다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잘 살자. 누구보다 잘 살고 더 누릴 거 많이 누리자.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하자. 이 마인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19살 때부터 우리 흔히 말하는 마사지를 조금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선수로서 이제 운동선수도 하면서 이제 피트니스라는 그 문화에서 이제 종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이제 어쩌다가 저희 한의사 스승님을 좀 만나게 돼서 그 스승님 밑에서 매일 하루에 사람들 30명씩 매일 만져가면서 일을 했어요. 30명씩 만져가면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평일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확실히 제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가 23? 네, 2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누구는 군대를 가라. 누구는 군대 가지 말고 이걸 해라라고는 하는데 저는 군대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더 많이 경험하고 군대 갔다 오면 이 감각이 굉장히 떨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23, 24, 25까지 정말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병원에서도 일을 하고 한의원에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많이 잃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5세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26세 26세 전역을 해서 27에 바로 사업이라는 부분을 이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27에 바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떨리네요. 27에 바로서 이제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잘 됐어요. 어디 내노라 하는 부분에 뭐 문화체육관광부도 많이 들렸고요. 대한체육회에도 많이 들렸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쯤은 제 나이 또래 애들이 다 많이 가보고 싶은 데는 많이 발은 들여놨던 것 같아요. 지금도 발을 들여놓고 있고. 근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사람들에 대한 건강 그다음에 어떤 선수들에 대한 퍼포먼스 향상 이런 거를 많이 좀 구축을 하면서 저에 대한 프라이드를 올려놨는데
남는 건 저의 빈 통장이더라고요. 돈이 없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돈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돈은 많이 벌고 했지만 정작 제가 생활하면서 다 쓰고 있더라고요. 다 쓰고 있더라고요. 생활이 뭐 얼마를 벌었기에 얼마 쓰냐 이게 아니라 남는 게 없어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다가 이제 얼떨결에 저희 이제 김선 스폰서님을 만나서 뭐 이제 건강적인 부분을 먼저 만났는데 만나서 김선 스포님을 조금 케어를 좀 해주고 치료적인 부분을 많이 해주다가 많이 배웠어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에 대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보면 사장이 아닌 어떻게 보면 회원인데도 저한테서 많은 영향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시다가 뭐 얼마 버냐 진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저 이 정도 번다. 그래서 남는 거 있냐?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돈을 많이 벌고 싶냐? 라는 얘기에 저도 네, 돈 많이 벌고 싶다. 내 나이 또래에 비해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누릴 거 많이 누리고 내 거 더 갖고 싶고 결혼도 더 잘하고 싶고 내 집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걸 해보래요. 유산화를 해보래요. 그래서 유산화를 해보라고 하시는데 되게 미적거렸어요. 저는 한 길만 파는 사람이라 운동도 운동, 말씀드린 대로 뭐 간단하게 말하면 마사지는 마사지 이런 부분에서 진짜 한 길만 파던 사람이라 뭐 다른 거를 해봐라라고 했을 때도 별로 이렇게 도전 의식이 많이 없는 상태였는데 김선 의원님께서 계속 어필을 뭐 일주일에 많으면 4번, 적으면 3번을 만나니까 반반나 그렇게 만나니까 수업을 조그마한 공간에서 단 2시간은 해요. 거의 그런 어필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제가 여기 한 지금 5번째 오는 것 같아요. 네, 5번째 오면서 김선 의원님께서 이제 잘 꼬셔주셨어요. 꼬셔주셔서 네, 감사하게 잘 꼬셔주셔서 저도 이 자리에 이제 또 다시 서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권리 수입은 권리 수입이고 노동 수입은 노동 수입이고 저는 이 두 가지의 길을 아직은 더 각각 열심히 좀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노동 수입은 노동 수입만의 또 매력이 있고요. 권리 수입은 권리 수입만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익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좀 될 수 있도록 유선화해서 또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현 리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소득도 매력이 있지만 노동수익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사실 그걸 두 개를 병행할 수 있거든요. 체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근데 그 체력이 받쳐두지 않아. 노동수익은 못하겠다. 내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권리소득으로 이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리더님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왜 본인은 하게 됐고 네트워크를 해보니 어떤 점이 좋은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셋 중이어서 조금씩 예뻐지고 있는 날로 예뻐지고 계시는 정희은 골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희연입니다. 네. 화면도 좀 이쁘게 나오나요? 너무 가까이 들이대지 말라는 제가 피드백을 받아서. 네. 오늘 저는, 제가 왜 유산화를 하는지 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유산화를 왜 하는지, 제가 이거 좀 쓰면서 알려요. 좀 있어 보이게. 네. 유산화를 왜 하는지가 결국은 네트워크를 왜 하는지겠죠. 그죠? 그럼 네트워크를 왜 하는지는 우리가 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네트워크 비전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너무 다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쓰시고 계세요. 너무 다정한 거 아니에요? 많이 안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니까 아나운서 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말투는 영 그냥 부산 가시네요, 그죠? 네.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쁘고 몸매 좋은 아나운서로 태어날 거예요. 서울 여자. 네, 서울 여자로 태어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일은 그럼 네트워크는 시작할 때 우리가 무자격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소자본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이 또 할 수 있나요? 부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런 조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시작을 해요, 그죠? 근데 열심히 배워서 누군가를 도와야지 이 일은 돈이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인성이 좀 받쳐줘야지 후원이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던 권리 수입, 월세 수입과 같은 수입이 돼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간적인 자유도 누릴 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도 누릴 수 있고 이 권리 수입을 누군가에게 상속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짚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원하는 삶은 존경받는 부자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아주 이른 나이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되게 주도적인 삶을 사는 자세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학습 태도는 굉장히 능동적이라서 뭘 배우면 되게 비싼 선생님한테 배우고 아직도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능동적으로 학습이 안 돼. 근데 이게 삶을 대하는 자세는 되게 굉장히 주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산을 하면서 한 단어로 제가 살고 싶은 원하는 삶을 끊임없이 고민을 한 결과 내가 어릴 때부터 살고 싶었던 삶은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부자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였었구나라고 지금은 멋지게 얘기하지만 근데 예전에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머리에 떠있는 내가 나중에 그리는 나의 삶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굉장히 평범한 집에서 자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 부모님의 희생으로 제가 잘 사는 집 딸인 줄 착각하고 살았더라고요. 네. 어릴 때부터 제가 뭐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면 피아노를 배우고 미술을 배우고 싶다면 미술을 배우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미술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다 하고 자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희 엄마가 5단 사입고 사치 안 하고 그러면서 저를 이제 그렇게 키웠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린 나이에 전공을 미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예고를 가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평범한 집 딸인 거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너무 늦게, 네, 고등학생 돼서. 예체능 전공하는 부산에 내놓으라는 집 딸들이 다 오니까 우리 집은 사실 거기에 비하면 되게 못 사는 집이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좀 부자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서 제가 이제 전공을 디자인과를 나와서 저희 아빠는 또 저보고 동양화 전공하라 그랬어요. 집에서 난 그리고 이래서 액자해놓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동양화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디자인과를 가야지 그래도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커리어먼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디자인과를 가야겠다고 디자인과를 가서 부산에서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우리 과에서 여자 중에 제가 혼자 서울로 취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가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나름 큰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해본 결과 이게 내가 뭐 얻는 성취감, 내가 이렇게 늘어나는 커리어에 비해서 이 월급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구나.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 회사를 차리면서 이제 30대 초반에 레스토랑을 부업으로 했어요. 부업으로. 근데 그 레스토랑은 자본이 소자본이 아니라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가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32살 나이에 겁없이 어떻게 그런 걸 시작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아찔해요. 지금 현재 제가 32살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뭣도 몰라서 한 거예요. 이게 자영업이
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희 집에 자영업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다행히도 제가 해서는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어린 나이에 큰 금액을 막 이렇게 엄마한테 몰래 거짓말하고 이래가지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땡겨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 32살서부터 또 한 10년 정도 이 외식업을 통해서 자영업을 계속 했어요. 저희 엄마가 3대째 물려받은 설렁탕집을 하셨으면 제가 종로 한가운데서 계속 그걸 했겠죠. 근데 그런 걸 물려주신 게 아니라서 이게 자꾸 트렌드가 바뀌니까 이게 주변 상권도 바뀌고 이러니까 아, 이 자리에서 계속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계속 매출이 줄겠구나. 이러면서 또 아이템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하면서 한 10년 정도 그 자영업을 하면서 제가 아직 싱글이에요. 시집을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여기 누가 수락을 해달라고. 네. 네. 그래서 뭐 그냥 풍족하게 살았어요. 혼자 그냥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주변 사람들은 되게 저를 부러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여기 또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이 씀씀이가 한번 늘어나면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지금 20대 초반 정신 똑똑히 차리셔야 돼요. 네, 이게 한번 늘어나면 씀씀이 절대 줄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아,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계속 이런 식이라면 내가 평생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난 평생 일하기 싫은데. 나는 한 50 정도 되면 그냥 이렇게 좀 은퇴하고, 근데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고, 진짜 부자처럼 살고 싶은데, 이게 자영업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유산화를 알게 되고, 이 일을 제대로 들여다보니까, 아, 이 일을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존경받는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껴서 저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참 언변이 유산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주식과 자영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망해야 끝이 난다. 네. 개털이 돼야 끝이 난다. 네. 이게 제가 10년 동안 자영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영업도 조금 해봤다고 이게 간이 자꾸 커지니까 그럼 이제 자꾸 투자를 더 많이 해가지고 나는 안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를 시작했다가 까딱 잘못하면 이거 완전 패가 망신하는 길이구나. 야, 진짜 연금 받는 우리 부모님 집에 들어서 얹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직장 생활은 하면서 커리어가 좀 쌓이고 경력이 좀 쌓이면 또 특히 저같이 디자이너는 좀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월급이 좀 오르고 몸값이 좀 올라가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몸값이 이제 무거워지면 딴 데 옮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놈의 자영업은 10년을 해도 이 경력이 쌓여서 커리어가 쌓이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내가 3년을 하면 망할 확률이 30%, 뭐 이렇게 뭐 5년을 하면 망할 확률이 10%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일인 거예요. 아, 평생 내가 자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거는 이미 텄고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 유산화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 부자예요. 그냥 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평일날 골프 치러 못 갑니다. 그죠? 부자가 주말에 골프 치러 가시는 거 보셨어요? 부자는 다 평일에 골프 치러 다녀요. 네. 시간적인 장애나 이런 것 없이 노동 수입인데 그냥 인건비가 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해도 요즘 그래도 대치동, 도곡동에 저 소비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서 저는 이제 애가 없으니까 되게 삼자 입장으로 되게 조심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래도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잖아.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 의대를 보내려고 그렇게 한 달에 몇백만씩 사교육비를 쓰죠. 그래서 거의 의사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리나요? 응? 그죠? 대학 가서부터 시작해도 거의 15년, 20년이 걸려요. 뭐 전문의까지 따게 되면. 그런데 그거 저보고 지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응? 그냥 아예 나라를 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디 저 조그마한 나라를 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한 10억 있으세요? 네. 응. 요새 그래도 뭐 버거킹 이런 거 살면 한 10억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죠? 제가 예전에 32살에 5억이라는 투자금을 들여서 레스토랑을 했어요. 미쳤죠. 그때 5억이면. 네. 그거 망했으면 우리 집반 자체가 망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순수익을 한 3천만 원까지 내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10억 들여서 차려도 순수익 3천만 원 못 내요. 버거킹 이런 데서도 사업 설명회 하는 그 자리에서도 10억 들여서 1,500? 근데 사업 설명회 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그보다 더 안 나온다는 소리죠. 재용이들 맞죠? 네. 본도시락, 전 직장이 본도시락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알아볼 때는 부업으로 했어요. 처음에 알아볼 때는 부업으로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제대로 알아보고 나니까 기존에 제가 하던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부업으로 하기에는 이 일은 너무 큰 사업이라는 걸 저 느껴서 저는 되게 빠른 시간에 전업이라는 걸 결단했어요. 근데 꼭 저같이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에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뭐 비타민 좀 공짜로 먹고 난 뭐 좀 좋은 차 타고 뭐 그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전업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일을 제대로 들여다보니까 이 일은 내가 하던 기존의 자영업은 그냥 장사였고 이건 진짜 사업이구나. 그러면 이 시간 배분이나 이런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거 어찌됐든 간에 자영업을 하려면 우선순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 일을 유지를 하면서 내 성에 맞게 내 페이스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힘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전업을 결심했고요. 그때 당시 전업을 결심했을 때 저희 희정 스폰서님과 단 스폰서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리더님 제발 진정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리더님의 그 씀씀이를 봐서 그렇게 뭐 전업한다고 금방 골드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부업으로 좀 하세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그냥 1억 정도 투자해서 조그마한 백다방을 하나 차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1억 투자했다 생각하고 유산화를 시작하겠다. 근데 사실은 1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내가 백다방이나 이런 조그마한 카페를 차린다고 하면 거기서 내가 일하고 인건비 500 정도 수익이 최대 수익인데 이 일은 내가 1억 정도의 자본금을 투자했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면 그 뒤에 결과가 다른 일이지 않냐. 스폰서님, 제가 3개월 동안 똑바로 알아본 거 맞죠? 그죠? 똑바로 알아본 거 맞잖아요. 맞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하실 말씀이 없으셨겠죠. 뭐 제가 너무 똑바로 알아봤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산나를 시작하게 됐고요. 하면서 이게 그런 부분이 이게 유산나도 다 좋지 않아요. 세상에 돈 버는 일이 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유산나를 하면서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냥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잘하게 누군가에게도 이 유산화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걸 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 아직까지도 그 능력이 적지 않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되게 좀 속상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파트너 후원하고 이런 데 있어서 그러면서 제가 또 얼마나 인간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요즘은 어디 가면 제 평판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뭐 30대 때 이럴 때도 성격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랄 맞다는 소리도 같이 들었어요. 근데 인테리어 디자인 하면서 여자가 10년 동안 그 커리어를 쌓는데 지랄 맞지 않고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네. 굉장히 지랄 맞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가면 진짜 사람 좋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에 그렇게 최적화돼 있냐. 뭐 이런 얘기에서 제가 요새 또 저의 천직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브로커가 천직이더라고. 근데 이게 돈 안 받고 하는 브로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산지에 좋은 물건 있고 그럼 저한테 다 보내요. 막 카톡을.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분 많으니까 이렇게 좋은 물건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좀 공유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스폰서님이랑 후원방에 자꾸 뭐 뿔소라 막 이렇게 이불 소막 이런 거 자꾸 공유를 하니까 우리 스폰서님 아니 도대체 리더님 이런 걸 누가 자꾸 가지고 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저의 평판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누군가를 이렇게 대가 없이 도와주고 이런 거에 되게 최적화돼 있고 이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이 후원을 통해서 제가 인성이 되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리 수익은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고 저는 사실 자식이 없어서 상속은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 조카가 잘하면 뭐 우리 조카한테 물려줄까 아니면 뭐 그냥 재단에 기부를 할까 막 지금 좀 고민 중이긴 한데 그리고 저는 요즘 또 유산을 잘하기 위해서 골프를 다시 시작했어요. 저 평일날 골프 치러 가요. 네. 아직 부자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주말 라운딩은 비싸서 평일날 가는데요. 좀 있으면 이제 뭐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평일날 가겠죠. 좀 더 자주 가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존경받는 부자의 삶에 점점 제가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해서 요즘 굉장히 즐겁게 유산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달고 갈 뻔했네. 네, 강의를 해주신 저희연이라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강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회사 생활도 해봤고 자영업도 해봤었는데 제가 자영업할 때 저도 그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걸 알게 되면서 아, 내가 했었던 건 사업이 아니었구나. 그건 정말 자영업, 장사를 내가 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알면서 아, 이게 사업적인 것과 이 장사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명확하게 다른지를 일을 하면서 실제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과 자영업을 비교하셨잖아요. 주식과 자영업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벌었던 기억만 있어요. 항상. 네,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본인 돈 잃었다고 하는 사람은 망해봐야 이제 정리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과 자영업의 많은 공통점들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또 다른 돈을 버는 이 일과 어떻게 다른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이희정 스폰서님을 모시겠습니다. 셀프로 하라고 던져줘 가십니까? 아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갔지? 안녕하세요. 유선아 다이아몬드 디렉터 이정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본인의 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센스쟁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 팀에 경상도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부산 출신이고요. 서울로 대학 오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 할 수 있는 스카이 S대학 말고 스카이 요 세 개 말고 그 다음 레벨에 있는 대학을 올라와서 공부를 했고요. 딱 9개월의 직장 생활 그리고 연차로 따지면 9년의 개인 사업인 줄 알았던 자영업을 하고 전단지 한 장을 받고 유산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전단지는 지금 교방에서 자고 있는 저희 아들의 친구 엄마가 그냥 영양제 먹어보라고 한 전단지를 받고 제가 알아보면서 사업성이 시작됐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누군가에게 사업을 제안받고 다 오셨을 거예요. 일요일이고 그죠? 저희 일요일날 홈미팅에서는 제품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사업을 제안받았던 게 아니라 그냥 영양제 먹어보라는 얘기에 지금 뭐 민기 리더님이나 다 생각했었던 다단계? 뭐 이 언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 근데 딱 봐도 잘할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제가 좀 팔아도 잘 팔 것 같죠? 막 잘 팔 것 같지 않아요? 뭘 해도 영업도 잘할 것 같고 주변에 인맥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인맥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 잘 팔아야 할 수 있는 일, 말을 잘해야 할 수 있는 일, 돈이 좀 있어야 할 수 있고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천만다행 저에게 전단지를 보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아기 키우는 엄마. 그래서 그냥 그게 궁금했었어요. 어머, 이 언니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제가 알아봤던 다단계, 피라미드, 네트워크 마케팅, 방문 판매업, 영업, 세일즈의 어떤 다름을 그때 좀 깊숙하게 들여다보며 알면서 지금 희은이더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단계나 방판 이런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하나의 업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전에 했던 일을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건설사 특판 영업, 디스플레이는 언주리더님이 이제 전담을 해주셨고, 인터넷 쇼핑몰을 한 7, 8개, 오픈마켓에 들어간 것까지 하지만 훨씬 숫자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왜 이렇게 구청에 가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그게 있어요. 종목인가요, 언주리더님? 업태랑 그 위에 또 하나 더 세부 종목을 있죠? 2개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인터넷 뭐다 하면은 그 위에 이제 어떤 종류인지 선택하는 게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업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봤어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무슨 말인지는 필요 없지만 내가 정확하게 그 용어는 모르지만 그걸 알아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 이렇게 폐가 망하는 일,
사람 꽂아서 사람으로 돈 버는 일, 돈 넣고 돈 버는 일 같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 말고 진짜 팩트를 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터넷에서 치시면 확실하게 그걸 한마디로 줄이자면 직접 회원 판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물건을 만드는 공장 같은 생산자가 있으면 이거를 쓰는 소비자가 있어요. 저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유산화 전단지를 받았을 그쯤에 방금 이렇게 사회 보시는 분이 제 친동생이거든요. 친동생이랑 거의 9년 가까이 그 전에 장사 아닌 자영업, 개인 사업을 했는데 그때 어떤 거가 되게 유행이었냐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초창기여서 지금처럼 파워 블로거한테 막 협찬하고 돈 주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입소문. 지금은 많이 이제 상업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일을 통해서 매장이나 어떤 뭐라 그러죠? 저기 쇼핑몰에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뭐 쿠폰 주기. 소개자 링크 타고 들어오면 뭐 5,000원 쿠폰 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쇼핑몰이나 매장에 접목을 할지 그리고 어떤 시기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쿠팡이나 위메프가 처음 시작됐었어요. 그리고 막 그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띠 같은 걸 메고 뭐라 그러지? 협력업체로 들어오라고 되게 많은 제안을 받았을 정도로 쇼핑몰도 그렇고 지금 완전 이제 거의 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장을. 근데 그랬던 시기들에서 이런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건 뭘까? 그게 결국 구정 광고를 통해서 무언가가 전달된다는 거거든요. 물건을 만든 사람이랑 우리가 물건을 쓰는 소비자인 입장에서 이 중간에 많은 유통 단계나 물류적인 부분, 광고나 마케팅 비용, 홍보에 대해서 많은 돈을 써요. 근데 이 돈을 그냥 과감하게 줄이고 회사랑 소비자랑 회원 가입을 통해서 직거래한다는 의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냥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이브된 돈으로 뭘 하느냐?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훨씬 더 나은 물건을 위해서 이걸 여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제품에다가. 그리고 소비자인 입장에서는 그걸 신뢰하고 사고 회원가입을 통해서 본인이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오토십, 자동 전기 결제 그건 유산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 기본이 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훨씬 시중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그냥 사전적인 기본 원리예요. 그러면 회사인 입장에서는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형태든 매출을 키우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럴 마케팅. 소비자가 또 다른 소비자를 소개해주고 또 다른 소비자를 소개해주고 여러분들 그거 있지 않아요? 지금 뿔소라 매번 희은이더님이 뭘 사라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사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사고 그걸 필요한 분들께 저는 그냥 선물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무언가 사게 되면 일단 5개 이하는 잘 안 사요. 그러니까 뭐 3만 원짜리를 산다 그럼 일단 15만 원이야. 최소 15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제가 살고 싶은 삶은 나의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마음껏 베푸는 삶이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예를 들면 배를 하나를 사. 그러면 10군데에 보내요. 돈은 누가 내요? 제가 내요. 뿔소랑을 사요. 제가 보내요. 지금 뭐 최근에 굴이랑 문어를 또 샀거든요. 제가 다 보내요. 여기저기. 근데 그런 것처럼 먹어보고 좋으니까 생각나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죠.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소개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뭘 해요? 우리가 구정 광고라는 걸 통해서 소개해서 회사는 더 많은 매출이 생기는 거예요. 소개가 일어나려면 당연히 제품은 좋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세이브해서 또 제품에 투자하는 거고. 근데 이 소비자들이 물론 무언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뭐 먹어보라고 얘기하고 같이 가보자고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 루트를 통해서 이 매출에 대한 일부분을 회사에서 감사의 의미로 마케팅 비용 대신에 이 사람에게 캐시백을 주면 이 사람들은 훨씬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소개라는 걸 한다라는 것.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 많은 회사들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이들이 구정 광고 하는지 그 제품에 대한 얘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회사마다 이 소개한 루트를 통해서 그 캐시백을 주는 방법적인 부분이 회사마다 다를 뿐인 거예요.
아메이는 왜 이런데 왜 유산화는 이래요? 그건 유산화해서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많이 줘도 난리야 막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뉴스킨은 이런데 왜 유산화는 단계에 제한이 없어요? 그건 유산화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이 회사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 매출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일으키면 당신에게는 이러한 규칙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걸 회사는 약속을 합니다.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김사 스폰서님께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단 무조건 나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제품이든 아니면 이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를. 제품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사업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무엇만 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혹시 써보지 않은 걸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진짜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꾼들은 안 써봤는데 써본 척하면서 얘기하실 수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신 분들은 그냥 거짓말, 플러스 마이너스 보태지 말고 딱 내가 써보고 좋은 느낌만. 그래서 일단 먼저 내가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써보지도 않는데 누군가한테 권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제대로 써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무언가를 물건을 세일즈하고 판매하고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라는 말을 쓰거든요. 내가 진짜 좋은 것들을 나누는 느낌. 그 나누는 느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많은 분들이 후원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그러니까 판매 수당을 받진 않아요. 후원 수당을 받는데 결국은 나처럼 이 사람이 할 수 있게 돕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주변에 조금 오지랖이 넓다고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희은이더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혼자 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이걸 함께 하는 팀워크로 하는 일을 좀 익히고 배우고 해보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직종의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하는 방법론적인 부분.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년 일해가지고 한 연봉 억대로 간다 쳐봐봐. 한 3억, 4억, 5억으로. 그러면 배워서 이걸 남 돕는 거, 팀워크로 일하는 거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일의 원리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나는 원래 사람들 많은데 가는 거 싫어. 나는 원래 사람들이랑 말하는 거 싫어.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안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하기 싫다고 말하기에는 이 사업성을 제대로 보면 그러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2개월 반, 3개월 정도 알아보고 유산화 가입함과 동시에 그 일을 접었거든요. 물론 제 동생이 맡아서 해줬기 때문에 제가 접을 수 있었지만, 그래서 이 후원이라는 부분, 이 일의 원리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되게 깊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나 원래 말재간이 있어. 객관적인 팩트? 내가 다 확인했어. 그리고 내가 해왔던 일의 방식대로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해왔던 일의 방식대로 이 일을 하려고 듭니다. 근데 달라요. 진짜 달라요. 직장 생활도 다르고 말을 똑같이 잘하는 것 같지만 달라요.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다 배워요. 이런 작은 곳에서부터 큰 시스템까지. 이 4가지를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스피커들을 통해서 제가 해왔던 일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한 명이 출발했어요. 제 일을. 그리고 제가 유산화를 알려드린 많은 소비자들이 있었겠죠. 그중에 정말 저와 함께 아까 얘기했던 그런 권리적인 수입을 통해서 제가 살고 싶은 삶을 함께 살 사람, 나와 함께 진짜 찐 사업을 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5년 반 전에.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딱 3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내 꿈을 원하는 대로 이뤄내고 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돈이나 건강이나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제 가족들이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상황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 가족의 꿈들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될진 모르나 이 일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분들, 그리고 꼭 유산화를 안 하셔도 누군가가 나란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서 그 사람들이 좀 낫게 살고 좀 꿈꾸며 사는 거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유산화는 끝이 다르더라. 내가 해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뭐라 그러죠? 사업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아닐 때부터 해왔던 얘기예요. 끝이 다르더라. 그리고 진짜 착하게 열심히 산 사람은 복 받더라. 저도 제가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다음번에 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열심히 사는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들었을 때 이게 가치 있게 보였고, 어떻게 보면 제가 흥청망청 돈 많이 벌고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막 살았다면 그냥 흥칫뿡이었을 거예요. 누가 파는 일, 영업하는 일. 근데 뭐 내가 내 삶에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고, 들여다봤을 때 제가 해왔던 돈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이 일에서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2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2명 중에 내가 막 누군가를 가입시키고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2명이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또 2명을 찾고 또 2명을 찾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적이 되면서 나의 팀이 커지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이 은혜 리더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사이즈가 저도 혼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3명이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한 10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점점 인원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계속. 그리고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정도를 세팅하는 이 마중물을 세팅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나 이 밑변이 커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루비 정도 됐을 때였나 봐요. 한 형제라인 포함해서 한 100명 가까이의 세미나를 제가 직접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의 다운라인, 제 밑에 팀원들이 한 50명?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우리 가족 제외하고 한 3명? 결국은 그들의 소개로 이 팀이 만들어진다. 이게 원리고 이걸 만드는 게 후원이라는 부분이에요. 어디서 배워요? 시스템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2개를 하시는 분들은 소비자들도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은. 쓰고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이 2개를 하시는 분, 진짜로 하시는 분이 진짜 사업자라는 거. 지금 오늘 말씀하신 우리 희은 리더님 있죠? 저랑 진짜 절친이거든요. 제가 혼자 탁 한 잔 생각나면 제일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희은 리더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딱 2번 봤어요. 자, 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가 우리 언니, 친언니가 있어요. 저의 친언니가 있는데 현대건설 포스코, 지금 포스코에 계시긴 해요. 그래서 현대건설 시절에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10년 요식업을 통해서 설해마을부터 시작된 것들이 이제 급기야 송도까지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도에서 매장을 할 때 저희 언니랑 저 언니 매장에 스파게티랑 이런 스테이크 같은 걸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2번 봤는데 너무 에너지가 좋아. 그리고 부업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하나 생기면 꼭 정 실장님이랑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뭔진 모르는데 화장도 안 한 모습에 팬티 하나 입고 막 이렇게 후라이팬으로 막 요리를 하면서 옆에 있는 또 경상도 대표 남자가 있었거든요. 막 욕을 해. 근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술도 좋아하고 딱 봐도 쿨한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우리 언니를 통해서 제가 정희은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만났냐면 요 둘이 아는 많은 소비자들이 요 사이에 있어요. 사실상은. 제가 희은 리더님이랑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어서 연락처도 몰랐던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이미 제가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는 가게를 정리하고 대전으로 가버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정 실장이랑 유산화 할 거야. 야, 정 대표 다단계 안 한다. 막 이러면서 그 대표라는 남자분이 얘기하고 그 대표 밑에 누가 있었냐면 희은 리더님의 남동생이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나 정 실장이랑 누나랑 일할 거야. 전화 한 통 넣어줘. 그랬더니 야, 우리 누나 다단계 안 한다. 내가 하나하나 딱 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유산화 제품이 전달됐고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든지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들을 다 전달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먹고 쓰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본인들이 이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의 지금 업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케이 좋아. 나는 뭐 희은 언니 만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이어트 소개. 희은 리더님이 남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시장한테 내 연락처 주면 가만 안 둔다고. 전화 오면 부담스럽잖아. 근데 급기야 결국은
남동생이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실장님, 저 이 대표예요. 이 실장이에요.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가 있으니까 다 먹고 내가 전화할게. 그때 살게. 그래서 내가 언니 저 언니한테 영양제 팔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언니 요새 다이어트 뭐 해요? 내가 대전에 간다더니 부담스럽다 오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결국 언니 요새 다이어트를 뭘로 해요? 평생 다이어트 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 그러면 내일 올래?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시은이더님 만나 대전에 간 거예요. 통화 15분 만에. 내려가서 다이어트 유산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주고 저는 이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제가 대전까지 내려온 건 단순히 언니한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팔려고 온 게 아니라 나랑 제대로 사업하라 해보자. 그래서 그래? 나쁘지 않네? 괜찮네? 예전에 해봤던 잠깐 들어봤던 아메이랑 다르네? 일단 내가 먹어볼게. 다이어트 갖고 와.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고 제품 체험이 좋아지면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난 인연이에요. 이렇게 찾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절대 혼자 찾을 수는 없어요. 왜 안 해봤잖아. 이 일을 한 번도.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도와주시던 김산 스폰서님. 지금은 물론 제 남편이지만 그때는 1도 사적인 감정이 없는 그 스폰서님이셨어요. 아이 들어봐.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썸을 타는 시기가 이 대전을 후원하면서였어요. 그 정도 먹어 살려주면 되지 지금.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된 거고 제가 오늘 지금 우리 말씀하신 민기 리더님도 제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15년직이 알고 있는 오늘 늦게 오신 김태수 리더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딱 9개월 직장 생활하고 사람 하나 건졌는데 그게 김태수라는 사람이었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제가 또 소개로 김정은 리더님이라는 분을 만났고 김정은 리더님과 또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태수 리더님의 아들 저는 정한 리더님을 사업시킬 생각은 1도 없었어요. 명단에도 없었고. 근데 뭐 아빠가 이 일을 정확하게 보니까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한 리더님을 통해서 지금 민기 리더님, 민기님 친구분, 기현 리더님 이렇게 다 소개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정재현님 그 선생님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게 네트워크라면 이렇게 사실 일이 풀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라인상의 유산화 일은 그렇진 않지만 정희은 리더님이 정말 예쁘고 멋지게 늙고 싶어서 갑자기 작년에 미친 듯이 운동을 하기 시작해. 전문 운동선수처럼. 진짜. 그래서 정희은 리더님을 제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굉장히 잘하시는 운동선수 케어하시는 PT 선생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고 날씬해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하니까 우리만 보면 운동하라고 잔소리다. 유산화 코리아에서 일단 키로 보면 우리가 무대에 서면 굉장히 괜찮은 커플이에요. 근데 둘 다 이렇잖아. 약간 자세가.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계속 운동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알아본 거죠. 민기적 되면서. 희은 리더님이 직접 이 선생님에게 용인 근처 우리 집에 있는 누군가를 소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서 저희가 여기다가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반 사람은 안 받는데요. 본인은 선수만 받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개해준 게 여기예요. 저는 이 세 분을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분한테 연락처를 받고 전화를 했던 게 이분인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저희도 이분을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게 걸렸죠.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소개해준 전문가, 이 사람이 소개해주는 전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소개해주는 전문가에게 저희 발로 가는 겁니다. 소개라는 걸 받고. 그리고 가봤더니 이제 우리 신랑이 눈이 띵한 거죠. 어제도 저희가 커피 한 잔 사서 밤에 차에서 얘기를 도란도란 하면서 재현이가 진짜 손끝이 끝내주긴 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신랑이 여기 디스크는 아닌데 약간 목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나 잘 돌아가지 않아? 계속 이러면서 저한테 근데 진짜 잘 돌아간다 막 이러면서 예전에는 운전을 하면 이제 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봤다고 목이 불편해서. 근데 요새는 이렇게 돼. 그리고 지금 금토를 부산 일정을 왕복 10시간을 운전을 했는데도 컨디션이 괜찮은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미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고 너무 피곤한 게 내 눈에도 보여서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사함이 있으니까 유산화를 떠나서 막 도시락도 싸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꽈배기도 막 밤에 갖다 주고 일부러. 뭐 우리 신랑 사람 만들어 달라고. 자, 이렇게 소개되는 일이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해야 될 건 뭐 이 사람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 5년이나 13년의 경험을 당장 한두 달 열심히 한다고 절대 채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먼저 해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게 후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 조금 캐치하시면 되고 희한한 거 진짜 내가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그 사람을 찾았을 때 그 희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지금 좀 니네 이상해. 둘이서 계속 눈 마주치면 하트가 막 날아가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감사함이 있게 된 거예요. 눈만 마주쳐도.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제가 눈만 마주치면 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진짜 팀원들과 함께 그 팀을 꾸려서 우리가 살고 싶은, 각자가 살고 싶은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우리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요것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유산화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조금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5분 강의를 드렸는데 많이 했다고 막 뺏어가. 네, 15분 강의를 부탁드렸는데 말씀을 좀 길게 하셔서 제가 저기서 잘라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는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런 네트워크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네트워크 회사 중에 꼭 우리가 유산화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도와주실 빨리 주세요. 네, 좋네요. 그 얘기를 도와주실 왜 유산화인가를 말씀해 주실 김산 스폰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카메라가 뭐라 그러지? 인싸? 카메라 보고 인사할 수 있어야지. 아니야? 다시 가르쳐주세요. 죄송해요. 유독 빨갛게 나오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유산화 보상 플랜, 유산화가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 김산입니다. 간단해요. 조금 전에 보신 그 그림이에요. 유산화가 여러분이 유산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은 조금 전에 이희정 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좋은 걸 누군가한테 나눈다는 뜻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리고 그게 팀이 되고요. 그게 결국 내 인생을 바꾸는 동반자가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누군가가 나한테 유산화를 전달을 해줬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감사한 은인이 되는 게 유산화예요. 이 말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사실인 걸 몸으로 와닿게 되실 겁니다. 자,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 수입도 있고요. 그리고 권리 수입적인 것도 있고 다 메리트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다 메리트가 있는데 결국에는 노동 수입은 노동이 뭐예요? 노동이. 일하는 거. 뭔가 액션이 있어야 돼요. 노동은. 그죠? 몸을 써야 돼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동 수입은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든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돈은 많이 법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돈을 많이 못 벌었다. 자기가 오랫동안 했는데 미친 듯이 열심히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잃는 게 있어요. 시간하고요. 건강을 잃습니다. 시간도 잃고 건강도 잃어요.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또 드립니다. 대부분의 삶이 그래요. 근데 네트워커들은
저는 네트워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트워커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요. 저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돈을 버는 그래프 하나만 제가 그려드릴게요. 누구나 돈을 법니다. 시간 속에 수입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입은 늘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수입이 바닥을 치고 제로가 됩니다. 자영업자, 그리고 근로자, 월급쟁이죠. 자, 둘 중에 어떤 그래프일까요? 그죠? 왜? 초봉이 있잖아. 초봉이 있잖아.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얘는 자영업자예요.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요. 항상. 자영업자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합니다. 대출 받아서 시작하든지 남의 돈 가지고 시작해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내 돈 갖고 시작하는 자영업자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같은 시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이 언제일까?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잘리거나 망하거나, 아니면 몸이 망가져서 입원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순간이 와요. 이게 노동 수입이에요. 대부분의 일이 노동 수입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 가파르게 급상승합니다. 가파르게. 끊어지지 않아요. 왜 끊어지지 않을까? 아플 이유가 없거든, 네트워커들은. 아플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건강도 계속 좋아지고 그러면서 수입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커를 선택을 해요. 저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유산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도 같이 알아봤는데 제가 굳이 유산화를 한 이유는 구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주는 구조. 그게 타 네트워크하고 많이 달랐어요.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 그림이에요. 이 일도 역시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 1이에요.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소자본이라고 앞선 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적은 자본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 최소 금액이 얼마냐? 일단 내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 좀 물어봅니다. 2만 원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2만 원 있어요? 없대. 2만 원 있어요? 2만 원 있잖아. 2만 원 있어요? 빌려줄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산화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유산화는 이거를 예전에 이재영 리더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똑같은 납니다. 그렸었어요. 예전에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스타트하는 조건이에요. 자, 2만 원을 내고 회사에서 주는 툴인 스타터킷이라는 걸 구입을 합니다. 2만 원. 그러면 내 회원, 고유의 회원 아이디가 발부가 돼요. 이건 영구적인 아이디예요. 자식한테까지 상속이 가능한, 자손 대대로 상속 가능한 아이디예요. 여러분 태어남과 동시에 주민번호 받았죠? 그죠? 내가 사라지면은 주민번호 사라져요. 근데 내가 사라져도 이 아이디는 존재합니다. 영구적인 거예요. 그게 2만 원이에요. 유산화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들어있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거를 사면은 내 고유의 아이디가 땡땡땡땡땡땡 하나가 발부가 됩니다. 근데 가게를 오픈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점점으로 그려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프라인상에 가게를 오픈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어. 계약까지는 한 거야. 여기다 내가 오픈할 거야. 계약한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야. 계약한 거야. 근데 오픈해야 돼요. 오픈하는데 드는 비용 50만 원입니다. 그럼 인테리어까지 딱 해서 오픈할 수 있어요. 가게 한 개가 오픈이 된 거예요. 50만 원 정도가 구입이 돼서 자가 소비를 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가게가 오픈이 돼서 손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때부터 손님 받을 수 있어요. 이때부터. 오픈해서 손님을 받습니다. 근데 많이 못 받아요. 가게가 문이 하나라서. 그리고 의자가 2개밖에 없어요. 2명만 받습니다, 손님을. 가게에 의자가 2개밖에 없어요. 한 타임에 2명씩밖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2사람이 앉아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아예 못 들어와요. 유사한 보상 플랜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발전된 사업 모델이 있어요. 가게를 처음부터 3개를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 3. 업그레이드 됐죠. 얘는 가게를 동시에 오프라인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온라인상에 이런 네트워크 가게를 잘 모르시니까 오프라인으로 생각하세요. 서울에 가게 하나, 서울에 스타벅스 하나, 대전에 하나, 부산 서면에 하나. 제가 어제 서면에 있었거든요. 부산 서면에 하나. 가게 3개를 동시에 오픈하는 거예요. 손님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가게 한 개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입은 한 달에 700만 원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유산화도 마찬가지예요. 가게 하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입은 한 달에 700만 원이에요. 자, 3개를 오픈했어요. 얼마 벌까요? 한 달에. 하나가 700만 원이에요. 3개면? 그죠? 2100만 원이에요. 근데 보너스가 붙어서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봅니다. 가게 3개가 오픈되면. 여기는 자리가 4개가 있어요. 자리가 4개가 있어요. 4명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유사산 보상 플랜이에요. 근데 얘와 얘는 좀 다르죠? 가게를 3개를 오픈해야 돼요. 얘는 하나 오픈하는데 50만 원 들었어요. 얘 얼마 들까요? 얼마 들까요? 그죠?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저 주세요. 제가 가게 3개 열어드릴게요. 근데 재밌는 게 유산화는 100만 원이면 가게 3개를 열어줍니다. 100만 원이면. 하나는 서비스예요. 하나는 서비스예요. 100만 원이면 가게 3개를 열어줍니다. 하나가 좋을까요? 3개가 좋을까요? 질문. 3개. 왜? 이 답은 또 처음 들어본 답이에요. 이 답은 또 처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하나 공짜니까. 하나가 좋을까요? 3개가 좋을까요? 왜요? 사람들은 내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에 나간 사람이 정말 잘 가야 돼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고 왔어. 이 산이 아닌 게 배. 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자, 3개가 좋은 이유는 물론 하나가 서비스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유산화가 돈을 주는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면 왼쪽에서 어쨌든 누군가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제품이 소개가 되고 회사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이렇게 발전이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속에서 이렇게 발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유산화는 돈을 어떻게 주느냐? 왼쪽의 매출과 오른쪽의 매출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한쪽이 크고 상대적으로 한쪽이 작겠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는 없어요. 한쪽이 크면 상대적으로 한쪽이 작아요. 그랬을 경우에 적은 쪽 기준으로 요만큼을 정산을 해줘요. 정산해서 유산화는 주급으로 줍니다. 주급으로 줘요. 요만큼 정산받고 요거는 그 다음 주로 2월 됩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2월 시켜줘요. 언제까지?
정산돼서 타먹을 때까지 계속 이걸 시켜줘요. 사라지지 않아요. 자, 하나의 그림도 그렇고요. 세 개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세 개의 그림도 적은 쪽이 있겠죠. 요만큼이 정산이 되는 거야. 똑같이 얘 입장에서는. 근데 요 두 번째 가게도 내가게고요. 세 번째 가게도 내가게요. 유산화는 중복적인 매출을 인정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많이 그냥 제 코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기 리더님이 저로부터 시작해서 몇 단계 있는지 저는 계산을 못 하겠어요. 네. 맨 아래쪽에 이제 막 가입한 사람 혹은 제품을 소비한 사람의 매출이 그 위로 다 올라갑니다. 100% 다 공유가 돼요. 누구까지 올라가냐? 유산화가 199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 가입한 사람이 있겠죠. 코드를 연 사람. 그 사람한테까지 올라가요. 1호 사업자까지. 100% 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만 원의 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이제 막 가입한 사람이 10만 원의 제품에 대한 제품의 포인트가 위로 다 올라갑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매출이겠죠. 92년에 설립했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어요. 29년 차입니다, 올해가. 유산화가. 어마어마한 매출이 있겠죠. 다 올라가요. 중복 매출이 인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돈을 받고요.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해서 이 가게도 내 거라 그랬어요. 2번 가게도. 2번 가게도 왼쪽과 오른쪽이 있겠죠. 적은 쪽 기준으로 요만큼이 또 정산돼서 얘가 또 돈을 받아요. 3번 가게도 왼쪽과 오른쪽이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이 정산이 돼가지고 얘도 돈을 받아요. 그리고 정산하고 남은 요만큼은 2번의 왼쪽으로 이월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한 개와 세 개의 차이점은 결국에는 똑같은 매출로 수입이 2배 이상 차이 나서 세 개가 좋은 거예요. 똑같은 매출이면 수입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매출로 수입이 2배 이상 차이 나서 단순하게 서비스로 가게를 하나 더 준다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매출 대비 수입이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가게 3개를 오픈하는 거예요. 저 3개로 했어요. 근데 한 개에서 3개로 넘어가기는 힘들어요. 처음에 한 개를 오픈한 사람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아, 제가 기가예요. 기가진이.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반응을 하네요. 오늘 참 여기저기서. 그래서 평소에 대답도 안 하더만, 제가 지금. 자, 가게를 한 개를 오픈하는데 기간은 정해지지 않아요. 회원 가입하고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금액으로 50만 원 정도의 제품이 구입이 되면 그때 시점에 맞춰가지고 가게 한 개가 오프라인, 온라인상에 오픈이 짠 됩니다. 근데 가게 3개를 오픈하는 조건은 얘보단 조금 조건이 더 붙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어렵진 않아요. 가입과 동시에 100만 원 정도의 제품이 구입이 되든지 혹은 가입 후에 6주라는 기간 안에 100만 원 정도의 제품이 누적이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가게 3개가 오픈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평생 가게 3개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여기로 들어갈게요. 중복적인 매출이 계속 인정이 돼요. 이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겠죠. 큰 쪽 작은 쪽 비교해서 돈을 준다 그러면. 그죠?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근데 유산화는 깊이나 단계의 제한은 두지 않는데 뭐에 제한을 뒀냐? 얘가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한 달에 70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게 하나에서 벌 수 있는 최대 금액 한 달에 700만 원입니다. 최대 700만 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게 하나에서 벌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한 달에 700만 원이에요. 그 이상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불로소득이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밑변은 커집니다. 늘어나요, 사람들. 나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매출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트워크의 속성상, 구조상. 내가 노력한 것만큼은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상속까지 해주면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 이상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뭘 인정을 해주냐? 그대의 노력을 인정을 해줘요, 회사에서.
노력을 어떤 식으로 추가 가게를 줍니다. 가게 숫자가 있죠. 1번, 2번, 3번. 실제로 우리가 허브라고 하는 유사나 앱이 있어요. 앱에 들어가 보면은 가게 이름 밑에 아이디가 써 있고요. 아이디 옆에 점 찍고 001, 002, 003이라고 써 있어요. 7자리 아이디를 쓰고 점 001, 002, 003 앞에 00이 붙었어요. 가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700만 원을 받았어요. 혹은 얘 1번 가게가 7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의 4번이 나옵니다. 하나 더 나와요. 5번도 줘요. 2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게가 1번 가게 꽉 차면 1번에서 4번과 5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4번과 5번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으면은 이 가게를 오픈하면 돼요. 근데 나 이 수입에 만족한다. 그럼 갖고만 있으면 돼요. 그럼 본인의 선택이에요. 네, 100% 다 오픈합니다. 왜? 중복 매출이 인정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막 가입한 누군가가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막 가입한 누군가 아래쪽에다가 나의 4번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내 가게요. 내 마음대로 배치합니다. 심지어 뺄 수도 있어요. 내 가게니까. 자, 이제 막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누가 와도 열심히 해보여.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나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이걸 만들어 본 노하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회사로 따지면은 회사 사장이 말단 사원,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을 도와주는 그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서 또 라인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쪽과 작은 쪽을 비교해서 수당이 나와요. 그것도 주급으로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이 가게가 꽉 차게 되면 또 나옵니다. 6번, 7번. 요 3번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꽉 차게 되면 8번, 9번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꽉 차게 되면 10번, 11번이 나와요. 자, 이 가게를 다 썼다고 쳐요. 그럼 6번 썼어요. 12번, 13번이 나옵니다. 몇 개까지 나올까요? 가게가. 무한대로 줘요. 무한대로 줍니다. 그래서 수입에 제한이 없어요. 상한선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가게를 유지한, 가게를 오픈하면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오프라인으로 생각하세요.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오픈하면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유지비용은 들어가요. 그쵸? 가게세 내야 되잖아.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내야 되잖아요. 직원들 임금 줘야 되잖아요. 유지비용이 들어갑니다. 유산화도 유지비용이 있어요. 가게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가게를 한 개 유지하는데 한 달 동안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월세가 20만 원입니다. 한 개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근데 가게가 이렇게 막 늘어났어. 자, 가게 3개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얼마일까요? 한 개가 20만 원이에요. 40? 자, 조용히 해요. 자, 가게 13개 늘려서 13개를 다 오픈했어요. 얼마 들까요? 아, 옆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유산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가게를 몇 개를 늘리던 40만 원 정도만 먹고 쓰고 있으면은 그 가게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에 대한 수입을 다 인정을 해줍니다. 실제로 유산화 제품을 섭취해 본 사람들은, 경험 있는 사람들은 40만 원만 먹고 쓰진 않아요. 더 먹습니다. 더 먹고 더 발라요. 왜? 좋은 걸 아니까. 아까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원래, 이런 질문 하니까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구나. 내가 몇 살같이 보여라? 라고 물어봤어요. 30대 중반이래요. 감사하다고 제가 90도 절을 했습니다. 자, 제가 요번에 엊그저께 부산 가서 오랜만에 부산에 있는 파트너들 만났어요.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실제로 얼굴 보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보자마자 놀래더라고요.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좋아지셨다고. 근데 이 반응이 되게 재밌는 게 갈 때마다 새로운 반응이에요. 갈 때마다. 그리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10년 전에 피부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유산화 제품을 13년 먹고 발랐어요. 13년.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이나 아니면은 TV를 보면은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안티에이징이라는 게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안티에이징이 되고 있어요. 제가 뭐 따로 피부 관리 받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먹고 바를 뿐이에요. 그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제품이니까 누군가한테 쉽게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유산화 보상 플랜입니다, 이게. 가게가 몇 개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유산화 사업을 들여다볼 때, 돈이 되겠네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돈이 되겠네라는 그 돈의 규모가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유산화를 통해서.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 학원비 내려고. 그리고 차 바꾸고 싶어서, 남자들은. 그런 분도 계세요. 와이프 몰래 차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비자금 만들려고 유산화 시작한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왜 유산화에서 어떤 규모를 보기 시작했냐? 아, 이 정도 플랜이면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1억은 벌겠다. 그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1억은 벌겠다.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죽 써도 한 달에 1억은 벌겠다. 그 생각으로 유산화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수입은 연봉 1억은 넘었었어요. 유산화를 부업으로 시작을 할 때. 열심히 일하고 살 때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강조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20대 때. 그래서 수입이 남들보다 항상 위에 있던 거예요. 제가 유산화를 본 그림. 가게 1개, 2개, 3개. 이때 돈 많아가지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게 3개 열었어요. 유산화 처음 시작할 때 돈 많았어요. 돈이 많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당시에.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많았어요. 자, 가게 3개 열었습니다. 가게 3개 열고요. 그때 제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가입하자마자 그린 그림이에요. 파트너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4명 정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겠지. 늘어나고 있겠죠. 그죠? 내가 아는 사람이 4명만 있지 않았거든. 그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겠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가게 2개를 받겠네. 그리고 여기서도 가게 2개를 받겠네. 여기서도 가게 2개를 받겠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가게가 배치가 돼 있겠지. 6번, 7번, 8번, 9번. 이 3개의 가게로 출발해서 딱 요거까지만 그렸을 때 이 그림이 월 1억 그림입니다. 여기까지만 했는데 월 1억이에요. 여기서 발생되는 그 추가 가게는 사용도 안 했는데 이것까지만 그렸는데 1억이에요. 월 1억. 내가 요거는 하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는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많이 필요 없으니까, 사람이. 네트워크는요,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다단계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단계는 사람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근데 네트워크는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요. 네트워크는요, 나와 같이 사업할 사람만 있으면 돼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많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최대 4명. 4명만 있으면 나는 이 게임이 완성이 됩니다. 최소 월 1억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 월 1억을 받던 때가 있었고요. 그 목표로 한 기간이 있었겠죠. 이 그림이 완성되는 기간이 45세였어요. 제가 31살에 스타트를 했어요. 15년이면
15년 천천히 해도 이거는 완성하겠다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중간에 5년이 사라졌습니다. 저한테서. 식물인간이 되어 있던 건 아니에요. 근데 5년이 사라졌어요. 크게 벌어서 크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느라고 5년이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한 겁니다. 5년 뒤에. 다시 시작해서 골드가 되고 루비가 되고 결혼을 했어요. 전 결혼 늦게 했어요. 42살에. 아이고라니요. 아이고라니요. 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혼 안 하신 남자분들한테는. 아니요. 저는 굉장히 빨리 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42살에 결혼했는데 굉장히 빨리 했다고 생각해요. 생각 잘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 잘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생각 잘 해보세요. 자, 네트워크를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트워크를 하면서 제가 좋았던 게 돈은 법니다. 저는 네트워크를 하지 않아도 돈 벌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맨땅에 헤딩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일을 스타트를 하든 나한테 누가 가르쳐 주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어깨너머로 배우는 스타일이에요. 훔쳐 배우는 스타일입니다. 하고 싶으니까.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네트워크도 돈을 벌어요. 근데 수입의 근본이 달라요.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이 네트워크예요.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수입. 평생 일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도 네트워크를 선택을 했고요. 유선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트워크를 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느끼는 게 있어요.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내가 인생에서 그냥 내가 한 길만 팠으면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까? 만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꼰대 소리도 듣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사함으로 다가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제가 엊그저께 인스타에다가 이런 걸 올렸습니다. 99%의 사람이 1%가 될 수 있는 일.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99%의 평범한 사람들이 1%가 될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상위 1%입니다. 9%였어요. 저도. 99% 중에 99%도 아니죠. 신용불량이었으니까. 그랬던 사람이 상위 1%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위 1%까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99%, 50% 안쪽으로 들어오시잖아요. 50% 안쪽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제가 했습니다. 시간 속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시간 속에서. 아까 돈과 시간의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렸듯이 어느 시점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막을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여러분이 이 비전을 꼭 한번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어디 가시나요? 어디 가시나요? 네, 오늘 라방 있으셔서 지금 가시고 계시고요. 방금 나오셔갖고 깜빡 놀랐네. 강의를 열심히 강의해주신 김선수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11월 15일 홈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건 아까 상품 받으신 최정은 리더님하고 그 진정인 리더님 같은 시간대 저한테 보내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같은 시간대 오셨어요. 그것도 정답도 맞추셨고 제가 송민기 리더님에게도 같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홈미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